책 읽고 나누고 얘기하는 시간 소금책방. 2023년도 책 읽고 신앙의 맛을 살리자는 소금책방 네 번째 시간입니다. 2월 마지막 주 사순절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홍인종 교수님과 함께 시즌 두 번째인 소금책방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홍 교수님 조금 늦었지만 새해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지난 해에 우리 홍 교수님 소개해 주셨던 책, 감사에 관한 책, 그 책을 읽으면서 감사에 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책은 우리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입니다. 전공이 목회 상담이시고 실천 신학 부분이고 교수님의 전공과 관계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책을 소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를 먹는다, 예. 나이가 든다 그럴 때 할 수 없는 것의 리스트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의기소침하고 우울해지고 그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 책을 접했을 때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회도 점점 이제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뭘까 생각하면서 늙는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예, 이 책 늙는다는 착각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이 책을 소개해 왔거든요. 교수님, 세 가지 키워드. 이 책에 이제 하나 얘기하는 그 실험 내용은 시계 거꾸로 돌리기입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예. 그 말 그 자체가 이제 시간을 과거로 네, 돌린다라는 의미죠. 시간을 과거로 돌리는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젊었을 때 살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생각하고 그때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를 거꾸로 돌리기. 예. 예, 그다음 두 또 번째 하나는 키워드. 가능성의 심리학, 가능성의 믿음 그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일반화된 통념들의 또는 통계나 수치들에 빠져서 그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래서 가능성,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예외적인 상황이라든지 특별한 상황도 내게 또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 가능성의 심리학, 가능성의 믿음. 예. 이제 그리고 세 번째. 또 이 책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좋은 치료제가 뭐냐. 예. 우리에게 그거는 사적 인간관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홍 목사님 자주 만나야겠습니다. 우리 네, 밥도 사시면 더 좋겠습니다. 사적 인간관계가 가장 좋은 치료제다. 뭐 조금 후에 설명을 들을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를 들으면서 자, 늙는다는 착각. 근데 이 책의 저자를 잠깐 소개해 주시죠. 책의 저자는 알렌 랭어라는 여성분이고요. 예. 우리가 좋아하는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 하버드 예. 대학의 교수셨는데 예.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종신 교수가 됐다. 1981년도에. 근데 거기에 예. 붙는 내용이 뭐냐면 최초의 여성 교수다. 종신 교수. 이분은 이제 의사라기보다는 임상 심리학자인데 예일대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했고요. 대학에 들어와서는 화학을 전공했는데 심리학 개론을 들으면서 예. 이제 전향을 한 거죠, 전공을. 근데 저도 제 삶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심리학 개론 교양 과목 듣다가 예.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래도 감사. 아멘. 자, 하여튼 예, 늙는다는 착각.
결국은 저도 2022년도에 이제 만 60이 넘어갔고 그러니까 자꾸 6학년이 됐지 뭐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통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러한 통념에 사로잡혀서는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와 더불어서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무시하고 살아라는데 그 무시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죠. 예. 나이가 들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나 부정적 관념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내 삶에 부정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결국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예. 뒤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노화가 퇴화일 수 있고 예. 또 우리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서 뭐 머리 색깔이 변한다든지 예. 뭐 노안이 온다든지 그런 게 올 수 있지만 또한 나이 든다는 것은 성장해 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를 퇴화의 과정이라거나 잃어버리는 상실의 과정으로만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시계 거꾸로 돌리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자신들의 젊었을 때 1959년인가요? 그때의 삶을 3주 살았던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나이가 뭐 여기 75세에서 80세 정도 연세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수도원이라는 곳으로 예. 들어가서 그거를 해보는 건데 59년 당시에 TV, 뉴스, 또 스포츠 이런 자료들만 놓고 그 이후의 거는 이제 거기서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짐을 옮기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활동, 생각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면 이제 그 전에만 해도 뭐 짐을 옮길 때도 아유 연세 드신 분이 뭐 직접 짐을 옮기십니까? 그러면서 누가 도와주고 맞습니다. 모든 거 할라 그럴 때 아유 나이 드셨는데 그러면서 못하게 했는데 너희는 1959년 그 시대로 있으니까 스스로 해야 되고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3주의 생활 이후에 어떤 건강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제 그걸 봤다는 거잖아요. 그걸 봤죠. 네.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 하면 선택의 힘과 통제력의 힘입니다. 자 선택의 힘, 통제력의 힘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지금 이 소금 책방 시청하는 분들 댓글로 기록 시작 선택의 힘, 통제력의 힘. 통제력의 힘 시작. 예, 선택의 힘, 통제력의 그러니까 힘.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보고 본인이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통제력을 갖게 되면 그만큼 젊게 산다는 거지. 맞아요. 활동량도 늘어나고 또 허리도 꽃이 피우고 걷는 것도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노인의 사진을 실험 대상자들에게 20장 이상 이렇게 쭉 보여주고 난 다음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노인처럼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어떤 것들을 점화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이 책에도 그런 것들에 접촉했을 때 그 현상들이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이제 친구가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예. 홍 목사는 왜 앉았다 일어설 때 끙끙대네요. 그래서 야 뭐시기 소리냐? 교수님 끙끙 안 되시는데? 근데 이제 이 축구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예. 앉았다 일어날 때 진짜 응 이러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이게 스스로가 예. 내가 나이 먹었고 내가 일을 이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거를 이게 나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끙대는 소리를 멈췄습니다. 의식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보통 보호자인 뭐 자녀들하고 환자 당사자에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녀에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효도한다라는 의미로 부모님의 선택권과 통제력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그 내용 보면서 맞네. 끝까지 내가 나이가 더 들어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려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비슷한 이제 연구를 이 책에서 나오는데 화분 돌보기가 예. 나와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요양원에 있는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한 집단에게는 화분을 갖다 주고 당신이 이거를 어디에다 배치해도 괜찮다. 예. 뭐 책장 뒤에든지 뭐 창가든지 이렇게 배치해도 괜찮고 물도 알아서 주고 이렇게 예. 돌보도록 하는 그룹하고 그 꽃을 갖다 주고 이거는 간호사가 돌볼 거니까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의 그 차이. 그거를 꽃을 돌보는 사람들은 그 돌보는 데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어디다 갖다 놓을 수 있는지 물을 언제 주고 뭘 하는지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젊게 이제 활동하고 기억력도 더 좋아지고 이제 이랬다는 내용들이 거기 나오거든요. 예.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게 선택이 점점 줄어들고 맞아요. 내가 스스로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랭어가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지금 모든 것들이 젊은 세대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도 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힘드냐 이거예요. 힘든 거는 그것 자체를 젊은 사람의 세팅에 맞춰놓게 한 거고 버스를 올라타는 계단도 생각해 보면 젊은 사람들이 밟도록 맞아요.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동의 된 느낌이 드는데 예. 그게 이게 나한테 안 맞고 내가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바꿔놓는다면 충분히 할수 가능한 있는 거죠. 일들이 많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선택의 폭하고 통제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노화 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사실은 모호한 것이냐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의사들도 통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그거를 알고 하는 것일까? 뭐 이런 의문을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름표 붙이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는 진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일단 어느 병에 암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전문가의 그 확실한 이름표 속에서 우리는 포기를 하고 선택하고자 함이 없이 무조건 전문가의 말에 무조건 따르고 굴종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 이름표 붙이는 것부터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상담 쪽에서 보면은 요즘에 자가 진단을 해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또 이 TV 같은데 보면 공황장애 얘기하시는 예, 연예인들도 참 많고.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 스스로 얘기하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서 이제 진단명으로 받기도 하는데 일단 그런 진단명이 붙기 시작하면 그것에 맞게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한이 되고 예.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진단 기준에 뭐 20가지 질문 가운데 6가지 이상 뭐 7가지 이상이 체크가 되면 뭘로 본다야. 예. 그러면 6하고 7하고의 차이는 뭘까? 그렇죠. 5하고 7하고의 차이를 보면 2개의 차이가 있는데 증상이 똑같은가 맞아요. 다른가? 맞아요. 얼마나 다른가? 그렇게 보면 어떤 수치로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병명을 붙인 것 자체가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려하는 건 그래서 의사들을 믿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불확정적인 거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80%다. 예. 그럼 20%는 뭐냐? 80%면 100%가 아닌데 예. 그래서 수치에 속지 말라. 아니 거기에 또 재밌는 실험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뭐 대학원생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신적인 어떤 뭐 분열과 같은 질병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스스로 정신과에 가서 뭐 환각을 본다든가 사실은 대학원생들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의사들 다 진단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는 거죠. 입원한 이후에 상담하고 그래서는 괜찮다, 정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 듣는데 의사들은 퇴원을 허락을 안 한다는 거죠. 7일부터 50일까지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는데 의사들의 진단에는 다 정신병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러니까 확실하다라는 그 병에 걸렸다는 그 표현들 정말 끝까지 내가 나의 선택과 나의 통제력을 잃지 말아야 할 텐데 그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이제 말하는 통념이라든지 수치라든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떠도는 정보들에 의해서 맞아요. 이 매몰되거나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는 배움을 가져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노인 그러면 우리가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그 통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뭐 우리 친구 아버님은 95세가 됐는데 지금도 자전거 타고 다니시고 예. 운전하시고 예. 그러는 분은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것이라고 하지만 예. 그 대부분의 사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도 마찬가지고 정신질환도 마찬가지고 그것 자체로 이런 증상을 갖고 있으면 이런 사람이고 또 이런 암이 있으면 다 이래야 되고 그런데 완치라는 말 안 쓰고 완화되었다는 표현을 예. 쓰는 것처럼 예. 암도 이게 뭐 크기가 몇 센치 돼가지고 이건 수술해야 되거나 뭐를 해야 되거나 할 때 그 차이 맞아요. 그런 것들을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느냐라고 예. 볼 때 그런 완벽한 수치에 의한 결정이 아니고 예. 우리 이제 상담 쪽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심리 검사가 아니라 심리 검사 평가를 하거든. 그 평가는 뭐에 근거하냐면 임상적 경험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를 읽어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예. 그렇게 보면 그 나온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치를 임상적 경험이라든지 실제적인 배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의사 선생님들마다 똑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 그럼요. 진단도 다 달라. 예. 그래서 이분이 계속 걱정하는 게 의사 선생님들 너무 하지 마라. 예. 못 믿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누차 강조하는데 그렇죠. 계속 그러고 그러면서 있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봐야 되고 정보들을 받아야 되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로 그 하나의 그 사고 방식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 또 병에 대한 것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젊었을 때 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긍정적으로 또는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글 쓴 사람하고 부정적으로 글 쓴 사람들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차이가 났다. 평균 노화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늙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약을 써서 평균 수명을 늘린 것보다 생각의 고정관념을 바꾼 사람들이 훨씬 더 평균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 먹지 말라 또 그거가 아니고 그럼 약도 먹으면서 생각도 바꾼 사람은 한 10년? 그거는 연구 더 해봐야 되고 예. 그래서 숫자를 너무 맹신하지 마라. 맞아요. 예. 어떤 나와 있는 수치가 결정적인 게 아니라 그거를 해석해내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나 배움이 경험이 있어야 맞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 예, 이게 물론 이제 늙는다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맞아. 뭐 내가 생각을 바꾸고 이러는데 젊은 사람 입장에서 이 책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다. 젊은 분들에게 이 책의 지혜를 준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책에는 없는 내용은 아니고 예. 읽어보면 이제 본인들이 알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젊은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곧 연배가 되고 그 삶의 단계가 이르러서 부모님 때를 생각하게 되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 당시는 그분들을 이해 못했지만 이제와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노년 세대를 그거는 잘 이해는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서유석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예.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런 놀라운 찬양이 있어요. 근데 젊어 본 사람이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아직 나이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책에 보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 예, 베일런트가 쓴 예.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원하는 것,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내용은 92%가 자기 관련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된 기도 제목. 60이 넘은 사람들은 29%가 자기에 관한 거고 32%가 가족에 관한 거고 21%가 세계 이 환경 이런 걸 관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인이란 것이 나이가 든다는 것이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젊은 분들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젊은 분들도 이걸 보면서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예.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예. 굉장히 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교수님 근데 점점 고령화 시대 저희도 이제 2023년부터 시니어 교구를 2개를 만들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11교구, 21교구가 생겼는데 이런 고령화 시대에서 오늘 이 책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여기에 이제 실험 결과들이 많이 이렇게 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나오는데 맞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기대가 우리의 신체적인 반응들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과 기대는 훨씬 더 파워풀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왜 기독교 서적을 이런 데 소개하지 않고 예, 맞아요. 이런 세상적인 책을 소개하느냐. 예.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킬 때 아주 도리어 네. 저도 아주 그렇죠? 도전을 많이 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보 효과처럼 위약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루어진다. 신앙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고 그 힘이 드러나겠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과 연결시킬 수 할 있다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서 점점 고령화 시대 속에서 이 노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노인들을 담당하고 섬기는 분들에게는 어떤 권면, 어떻게 이 노인들을 섬기는 것이 좋다, 막 이렇게 권면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년이란 표현도 좀 이제 용어를 좀 더 좋은 용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익어가는 것이다. 예. 근데 거기도 놀라운 감정이 있어요. 노사연 씨가 어. 그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온누리 교인. 네, 젊은 나이에 이 청각 장애가 오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보청기를 끼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그 전부터. 아. 그래서 자기가 이 장애가 왔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음악을 들어야 노래도 부르고 뭘 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다가 안 들리는 것은 듣지 말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안 들리는 것은 듣지 말라는 것이다. 안 들리는 거는 안 들리는 것이다. 예, 이게 안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바꿔먹고 그리고 이제 보청기를 끼고 예. 그래서 자기가 어리버리하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면 예.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못 사실은 그게 못 들어서 그런 한 건데. 것일 수도 예. 있는데 저희 조그만 교회에서 했던 제가 잊지 못할 일은 그때 70세 넘은 권사님과 10세 5학년 아이를 결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잘 지냈냐.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뭐 가끔씩 용돈도 좀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사람을 키우고 돌보는 일은 어르신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평생 해왔고. 예.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자기의 갖고 있는 일들을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신앙의 할머니 결연 네. 그것도 참 좋네요. 이 시니어 그룹들에게 너무 늙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의 능력도 잠재력도 가능성도 있는데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길을 열어주고 그것이 교회에서 필요하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봉사활동 하지 말고 하고 예. 어르신들 예. 만나서 30분만 얘기를 들어보면 예.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는 열고 입은 닫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젊게 살 수 있어요. 그만큼 젊어지는 거야. 생각도 젊어지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청년들과 시니어 그룹과 1대1 연결해 주면서 또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청년들에게는 노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 노인들은 또 청년들의 어떤 이 젊음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 그게 교회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아주 건강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처음 시작할 때 소위 말하는 시계 거꾸로 돌리기, 교수님은 40대로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연에 가까워질수록 겸손해지고 예. 관대해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자연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거. 젊었을 땐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예. 좀 자연에 가까워지는 삶을 좀 젊어서부터 이 책에는 없는데 에이징 브레인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젊음은 자연산이지만 노년은 예술품이다. 그런 말이 은혜가 되는 걸 보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젊음은 주어진 거지만 예.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익어가는 삶은 예. 예술 작품을 위대한 작품을 이런 만들어가는 영어는 거죠. 댓글로 써야 됩니다. 젊음은 자연산이지만 노년은 예술품이다. 예술품이다. 여러분 댓글 시작. 젊음은 자연산이지만 노년은 예술품이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책 교수님께서 뭐 한 줄 두 줄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적 나이 들어감, 늙어감은 역행할 수는 없어요. 예. 자연적인 흐름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생각을 바꾸면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은 것을 제한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면 이 가능성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또 의미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 소금 책방을 보시는 영광의 많은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연세 드신 분들과 함께 기꺼이 대화하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젊어지고 같이 가능성에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홍 교수님 네. 오늘 소금책방 2023년 네 번째 시간 우리의 좁아진 시야 그리고 타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 이해의 폭을 넓게 해주신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영상이 끝나면 실시간 채팅창으로 퀴즈 나가고 맞춘 분들에게 이 늙는다는 착각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제까지 4번 시간 동안 소금책방 함께 해주신 우리 영광 식구 여러분 올해 책도 읽고 지식과 지혜와 믿음이 모두 자라는 한 해 멋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소금책방 마지막 시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술품. 예술품